윤활유 부분에서는 이 58페이지에 있는 표 가장 중요하니까 별표 한 3개 정도 해놓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50페이지부터 있는 연료와 윤활유를 살펴볼 건데요. 연료와 윤활유를 한 번에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짧게 살펴보고 실제로 조금 더 탐구를 하는 방향으로 보는 영상이니까 영상을 찍을 때에는 그냥 쭉 훑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52페이지 들어갈게요. 보시면 연료가 나와 있는데 연료의 종류를 정확히 알아야 기관의 특성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연료의 특성을 활용해 가지고 LPG면 LPG 기관을 만드는 거고, 가솔린이면 가솔린 기관을 만드는 거고, 또 디젤, 경유면 디젤 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LPG하고 가솔린 기관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LPG 기관으로 가솔린 기관을 개조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다른 자동차라든가 이때 사용하는 거고, 농업기계에서는 크게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 이렇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필요한 이 연료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52페이지에 있는 연료의 종류와 특성을 살펴보면 원유를 정제를 할 때 LPG, 나프타, 휘발유, 등유, 경유, 벙커CU라고 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원유를 끓여서 증류를 하면 먼저 나오는 게 LPG, 가스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프타가 나오고, 가솔린, 등유, 경유, 벙커CU는 중유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제 윤활유, 파라핀, 피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아스팔트라고 하는 게 피치, 이 찌꺼기들을 바닥에다가 깔 수 있게 이렇게 나오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각 연료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비점 온도가 30에서 200도, 그리고 비중, 인화점, 발화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발화점을 살펴보시면 300에서 500도씨 정도 된다고 하는 거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인화점 같은 경우에는 불꽃을 튀겼을 때 얘가 불이 붙는 온도를 이야기를 해요. 영하 15도에서 10도씨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경유를 잠깐 볼게요. 등유는 좀 건너뛰고, 왜 그러냐면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기관의 연료로 사용을 하고, 경유 같은 경우에는 디젤 기관의 연료로 사용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디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고온 고압으로 압축을 한 상태에서 공기만 연소실에 넣어가지고 자연 발화를 시켜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펴볼 온도는 발화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화점이 300도씨 이하다라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고, 비점 범위, 비중 이런 것들은 서서히 증가한다고 하는 거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화점 온도를 살펴보면 휘발유는 영하 15도에서 10도씨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경유 같은 경우에는 인화점이 40에서 85도다라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이 연료를 다 살펴볼 필요는 사실상 없고요. 자, 휘발유하고 경유의 차이 정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시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다른 내용들은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54페이지 넘어갈게요. 연료 정제와 관련한 활동들도 있는데 이건 시간 날 때 한번 보고요. 연료 취급상 유의점을 살펴보면 조금 전에 인화점이라든가 발화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인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건데, 먼저 발열량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54페이지고요. 발열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연료가 산소와 결합해서 완전 연소될 때 연료 단위 무게당 발생하는 열량을 발열량이라고 하고요. 네, 이 개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단독으로도 그냥 나올 수가 있어요. 왼쪽에 54페이지 쪽날개 부분에 있는 내용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노크나 노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거 설명할 때 모든 분들이 노크를 이렇게 해요. 그거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실린더 내에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날 때 금속하고 금속이 맞닿아서 나는 이상 소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기관에서 노크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가솔린 노크라고도 하고, 또 디젤 기관에서도 디젤 노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를, 연료를 가지고 이 노크 발생 정도를 낮추게 되는데, 옥탄가는 가솔린, 또 세탄가는 디젤 기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도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모 쪽에 나와 있는 연료의 주요 성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기화성.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액체가 기체로 되는 성질을 이야기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쪽에서 기화성이 좋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강조가 되고요. 또 여기에서 보시면 기화성이 너무 좋으면 증기폐색, 베이퍼록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베이퍼록 현상은 뭔지 55페이지의 내용 살펴볼게요. 기화된 기포가 연료 공급 장치의 통로를 막아서 연료 공급을 방해하는 현상, 요거를 베이퍼록 증기 폐색 현상이라고 하고요. 요 개념도 단독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연소성 같은 경우에도 가솔린 기관에 요구되는 성질이다라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점성은 끈적끈적한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디젤 기관에 요구되는 성질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나온 유동성, 요거는 겨울철 저온 시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성질이라고 하는데, 겨울철에 디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시동이 잘 안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 유동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밖의 기온 보다 연료의 유동점이 높으면 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 밑줄 그어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인화성 같은 경우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연료에 불꽃을 가했을 때 불이 붙는 성질, 그 최저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교과서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착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꽃 없이 온도를 높여주는 것만으로도 연료가 스스로 불이 붙는 성질, 자연 발화하는 최저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솔린 기관은 인화성이 좋아야 하는 거고요. 디젤 기관은 착화성이 좋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가솔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옥탄가가 높은 연료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를 했었고, 이 옥탄가가 보통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94 정도, 그리고 고급 휘발유는 94 이상 된다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고, 디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세탄가 요 값으로 나타낸다고 하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 정도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56페이지 볼게요. 연료 취급 사용상 주의사항 살펴보면, 장기간 보관할 때 디젤 기관하고 가솔린 기관 요 두 가지만 딱 비교를 할게요. 디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료 탱크에 가득 채우고요. 가솔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료를 탱크에서 모두 빼고 보관을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살펴보면 되겠고요. 다른 내용들은 시간 날 때 한 번씩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큰 차이점 위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운전 및 관리 방법, 요건 이 효율을 높여서 운전을 하면 연료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불필요한 운전을 하지 않고 또 불필요한 공회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연료비가 좀 덜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부담 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영 면적과 부담 면적이 일치하는 경우에 조금 더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농업기계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료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윤활유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활유에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제가 58페이지에 있는 그 윤활유의 기능표, 이 표를 알고 있어야 돼요. 다른 문제들보다, 다른 내용들보다 58페이지에 있는 윤활유 기능, 이 내용이 문제로 가장 많이 등장을 해요.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감마작용은 마찰면에 기름막을 만들어서 마찰 감소와 마멸 방지를 하고요. 자, 냉각작용. 마찰면에 발생하는 열을 흡수해서 오일 팬으로 보내서 방열을 시키는 거. 이걸 냉각작용이라고 하고요. 밀봉작용.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의 간극을 막아서 압축공기나 연소가스가 새지 않도록 밀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방청작용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공기와 수분 같은 산화물질과 접촉을 차단해서 녹쓰는 것을 방지한다라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청정작용.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찰면에 금속 분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연소 탄화물, 흔히 말하는 탄화물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세척을 해서 오일 팬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게 청정작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응력분산작용. 요건 살펴보면 기름막 전체에
압력을 분산해서 충격을 흡수한다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소음 방지 작용. 요거는 마찰면에 생기는 충돌음을 흡수해서 소음을 방지한다라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9페이지에 엔진 오일 좀 살펴보면요.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SAE 점도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는데 SAE 점도는 요것만 보시면 돼요. 10W40이다. 그러면 자, 요거 W 나와 있는 거 요거 윈터예요. 예, 겨울철 점도는 10, 여름철 점도는 40의 사계절용 오일이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수치가 작은 거는 점도가 낮고 그래서 기온이 낮을 때 사용을 하는 게 유리하고요. 수치가 높은 것은 점도가 높아서 기온이 높을 때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SAE 분류 말고 API 분류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6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가솔린 기관은 S계열, 그래서 SA부터 SL 등으로 이렇게 Z에 가까워질수록 최신 규격을 이야기를 하고요. 디젤 기관은 C 규격이에요. 그래서 CA부터 쭉 나가게 되는데 요 내용들도 교과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어 오일은 SAE 점도로 표시되는 SAE 분류법이 있고요. 또 API 분류법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GL1부터 GL6까지 쭉 있어요. 근데 숫자가 클수록 품질이 좋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GL5급 이상이면 농업기계에 적합하다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리스요. 이 그리스는 동물성 기름에다가 비누를 넣어가지고 반고체 상태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압 작동류. 조금 전에 이제 유압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유압 작동류가 힘의 전달작용, 감마작용, 냉각작용, 세척작용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윤활유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유성이라든가 산화 안정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윤활유를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 61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의 학습 정리의 내용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63페이지에 원유를 정제할 때 어떻게 나오는지, 또 디젤 기관의 노크 발생을 억제하는 성질, 이건 뭐라고 얘기했죠? 세탄가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윤활유의 기능이라든가 저온에서의 시동과 고온 운행이 많은 경우에 가장 좋은 윤활유를 물어보고 있는데 아까 숫자가 낮으면 저온에서 괜찮다고 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숫자가 높은 거는 고온일 때 고속 운행할 때 좋다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 요거 어떤 게 더 좋겠어요? 5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활유의 기능 아까 58페이지에서 쭉 설명을 했었는데 윤활유 부분에서는 이 58페이지에 있는 표 가장 중요하니까 별표 한 3개 정도 해놓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